안녕하십니까. 도를 아십니까입니다. 제가 도를 배우게 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암석학 교실에 함께 있었던 멤버로는 저는 대학교 82학번인데 바로 한 해 선배 81학번하고 또 80학번 한 분하고 이 두 분은 그러니까 3명이 학부생이었고 그 암석학 실험실의 방장은 박사과정생이었습니다. 학번으로는 저보다 6년 선배였죠.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백두산 연구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학자이신 윤성효 교수님이 그 당시에 박사과정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드를 함께 하는 분이 은사님과 같이 갈 때도 있었고 또 윤성효 선배님하고 같이 갈 때도 많았죠. 은사님께서는 주로 경남 경북에 여러 곳을 두루 다니셨고 거기다 나중에는 확장하여서 전라도까지 필드를 다니셨습니다. 근데 윤승효 선배님은 교수님은 그 당시 박사과정 연구지역이 경상북도 지역이었습니다. 의성의 금성산 그리고 그 남쪽에 있는 화산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윤승효 선배님께서는 석사학위 논문으로 부산의 장산 콜드론을 가지고 하셨습니다. 82년에 석사학위를 받았죠. 아마 그 장산 콜드론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밝혀진 화산 콜드론일 것입니다. 여기서 콜드론이라는 것은 칼데라와 같은 것인데 칼데라는 현재 화산으로 인해서 땅이 주저앉아 가지고 푹 꺼져 있는 그런 지형이라면 아주 고대의 칼데라는 그렇게 푹 꺼져 있는 지형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침식을 당하고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의 고대 칼데라는 거의 1억 년이나 또는 5천만 년 그 정도 사이의 것인데 그 장구한 세월을 지나는 사이에 과거의 그 지형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이 콜드론이라는 것은 지질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칼데라라고 추정될 수 있는 그런 지질 구조를 콜드론이라 합니다. 이 콜드론 연구를 은사님이신 차문성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처음 하셨죠. 그리고 경상남도 경상북도 지방에 걸쳐가지고 아주 많은 콜드론을 밝히셨고 그 콜드론이 남해안을 따라서 쭉 이어져 가지고 전라도에까지 있다는 것을 밝히신 분입니다. 그래서 콜드론 연구를 하신 우리나라 학자는 은사님이신 차문성 교수님 그리고 차문성 교수님의 제자인 윤성효 교수님 그리고 한 분을 더 꼽자면 안동대학교 교수님 황상구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학부 때 지질학 관련하여 교수님은 차문성 교수님과 이상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상원 교수님도 은사님이 차문성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석사학위 논문으로는 밀양에 있는 천왕산 지역을 연구한 것 가지고 논문을 하셨고 즉 화산암을 하셨죠. 그런데 박사학위 과정은 서울대학교에 가가지고 서울대학교 이상만 교수님 밑에서 변성암을 연구를 하셨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저는 차문성 교수님 또 윤승효 선배님 지금은 교수님이죠. 그리고 이상원 교수님 이 세 분의 필드 지역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주 역할은 논문에 직접 참여해 가지고 논문을 쓸 정도의 실력을 갖춘 것도 아니고 주로 포터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필드에서 많은 표본을 채집을 합니다. 학과에는 필드용 대형 배낭이 있었는데 그 배낭이 주로 저희 몫이었습니다. 필드를 나갈 때 배낭 없이 나갈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차문성 교수님과 함께 나갈 때였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표본도 많이 하시지 않고 크기도 작은 것을 들고 다니시다가 어느 순간 표본이 없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야외조사는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시절이어서 사실 짐꾼 노릇을 한 저에게는 상당히 힘들고 지치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과의 암석학 실험실에 와가지고 배낭을 벗어놓고 바로 실험 테이블에 바로 뻗어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학과의 지질학 관련하여 교수님이 4분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차문성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외에 퇴적 암석학 쪽을 하신 이유대 교수님이 계셨고 지구물리학을 하는 최광선 교수님 계셨습니다. 야외 필드는 저는 차문성 교수님을 주로 따라다녔고 가끔 이상훈 교수님의 논문 지역인 지리산에 방학 때 같이 가기도 하였고 또 틈틈이 윤승효 선배님의 논문 지역에 가면서 화성암과 변성암에 대해서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고 있던 때에 하루는 저에게 돌 주문이 왔습니다. 제가 창작한 프로그램 중에서 화성암을 만들어 보자, 퇴적암을 만들어 보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암석을 공부하는 데 굉장히 유용한 프로그램으로서 일선 교사들이 그 프로그램을 수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재료를 저에게 주문을 합니다. 그 주문을 제가 혼자서 다 소화할 수 없기에 서울에 있는 두 과학사에게 판매를 일임을 시켜놨는데 가끔씩 그 과학사에서 저에게 주문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 주문된 재료를 보내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주문된 재료가 소진되었기에 그것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제 손가락 두 개가 암석을 분쇄하는 롤러에 끼어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응급실에 가서도 수술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날 결국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분간 영상을 쉬겠다 하고 커뮤니티에 올렸죠. 참으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아찔한 순간이 되돌아보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번이 윤승효 선배와 같이 박사학위 논문 지역 필드를 같이 갔을 때였습니다. 제 동기 2명하고 저하고 선배님하고 4명이서 저는 대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같이 야외조사를 갔었는데요. 제가 그때 혼자서 길을 개척해 나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찔한 순간이었죠. 그 절벽에서 만일에 추락을 했더라면 밑에 있는 강물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혹시 강물의 옆에 있는 돌에 떨어질 수도 있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절벽 끝에 나와 있는 소나무를 제가 붙잡고는 대롱대롱 매달린 상태로 살았죠. 정말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돌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가 돌에 관련한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돌이란 것이 한편 저희 운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수술을 한 손가락이 어느 정도 그래도 놀릴만 한 정도가 되니까 운동도 겸하여서 하루빨리 또 차도가 좋아졌다는 소식도 전하면서 영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